요르단 페트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장소 성지순례의 방문지역입니다. 요르단의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페트라는 위키 백과사전에 수록된 바에 의하면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 950m에 달하는 지형으로 페트라 입구 폭은 3m도 채 안 되지만 거대한 자연 절벽이며 협곡으로 1km 이상 이어집니다. 페트라 전체를 둘러보려면 적어도 하루 종일 그곳에 여러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키지로 간 여행은 한 부분만 보고 그것도 깊이 보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담아온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공부하면서 지금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때 당시 도시 안에 형성이 되었는데 포장도로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상점, 극장, 그러니까 원형 산 비탈을 깎아서 만든 극장, 원형 극장, 장터, 또 체육관, 계단식 정원들이 건설되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최대의 거주지였습니다. 이곳은 외부에서 입구마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연적으로 위장된 그런 골짜기입니다. 길이가 1.2km 시크라는 골짜기로 지각 변동에 의해 생긴 틈으로 그 암석 틈이 사암으로 만든 암석 틈이 생겼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물이 그곳을 흐르면서 바위를 깎아내려 생긴 자연 현상으로 만든 물이 내려가는 수로입니다. 수로이면서 물이 없을 때는 그것이 도로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시크가 엄밀한 의미에서 페트라에서 가장 좁고 긴 수로라고 설명합니다. 거대한 바위가 갈라져 만들어진 좁게는 100m, 높이는 한 200m 이르는 구불구불한 사암으로 만들어진 절벽입니다. 페트라는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사람들한테 발견되지 않았으며 파라오 보물창고라는 뜻의 알카지네라는 건축물이 약 1km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렇고 그때 당시 이 페트라는 1812년에 스위스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은 되었지만 그 후에 1958년에 그때부터 발굴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카지네라는 건축물은 원래가 모래가 덮여있던 곳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별다른 것은 없으며 커다란 방들만 있습니다. 알카네즈 용도는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대체로 나바테아의 왕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도 있고 20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수천 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수도원의 암석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페트라는 단순한 묘지가 아니었으며 2,500명의 25,000명의 생활하는 도시였으며 계단 올라가면 페트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까 말한 알데이르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페트라에는 성경의 에돔 땅으로 불리우며 무역의 요청지로 변성하였던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 사람이 살지 않은 유적지로 남아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레미야 49장에
에돔 땅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기록 연대는 기원적 600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16절에 49장 16절에 이런 표현 기록이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그러니까 바위 틈이라는 것은 페트라의 그 바위 틈에 구멍이 뚫려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줄 알고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이 그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2600년경 에레미야에는 이렇게 지금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 놀라운 일입니다. 그중 16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의 그 지역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된 말씀 같습니다. 한편 알데이르는 수돈이라는 뜻으로 나바테아인의 주요 성지 중 한 곳으로 추정되며 정면 높이가 약 40m 이상 달하는 건축물입니다. 페트라에서는 당시 건축 도구 등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건축물 조각은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벽에 그 사암을 깎아 내려갈 때는 아래에서부터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가니까 사람이 작업할 공간이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바닥에서 보면 엄청난 그 구조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 하는 내용을 그 가이드에게 들었습니다. 페트라는 사막의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11월과 3월 사이 엄청난 물이 우기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더구나 시크 자체가 홍수로 만들어진 기름으로 이를 폭우에 의해서 시크 전체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 그곳을 지나는 관광객이 사고를 만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쪽으로 내려오면 엄청난 물량이 그곳을 내려가기 때문에 갑자기 내리는 11월과 3월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곳은 원래 산에 나무가 없고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별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2만 5천 명 정도 사는 사람들이 그 생활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거 이제 거기서는 그 의문점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고 공부하게 됐는데 그곳은 노천 저수지와 그러니까 저수지가 그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찾아보았는데 노천 저수지와 별도로 곳곳 지하 곳곳에 물저장고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사다에서 지하 탱크에 빗물을 받아 저장하듯이 그곳 역시 우기 때 엄청나게 내리는 그 물을 버리지 않고 그 지하에 큰 지하 탱크를 만들어 그 물을 저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로는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으며 대략 약 25km에 달하는
지역에 하늘에서 내린 모든 빗물이 인근 저수지로 집수되어 페트라의 식수원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페트라 안에만 20여 개의 저수 시설이 있는데 이곳의 저장량은 약 4,160만 리터에 달하며 1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식수만으로 인근에 상주하는 50만 명의 식수를 공급할 수 없었으므로 이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식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치자 물이 솟아나 12개의 샘이 솟았다는 일화가 있는데 페트라에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 그 모세가 찾았다는 모세의 샘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골짜기 그 입구에 있습니다. 모세의 샘은 고대적 일이라 그것이 논란이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페트라에서는 두 가지 암석만 사용하였는데 사암과 석회암이며 그런데 원형극장 안에 특이하게 대리석암이 발견되었답니다. 요르단에서는 대리석 채지석장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용된 대리석과 화강암은 이집트에서 수입해 온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이송했는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트라의 지형은 원래 사암이었지만 사암이라는 것은 모래가 오랫동안 굳어져서 그것이 암석으로 변한 것으로 계곡을 만들 만한 물의 양이 묻어가는 점에서 연구할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은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페트라를 방문한 소감은 지형의 특별한 구조에 관심이 많았으며 높은 산들이 모래와 자갈 등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많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이산에 가면 이 자갈하고 모래하고 이루어져 그것이 암석이 됐던 그런 형태가 그쪽에서는 모래로만 해서 암석이 이루어진 사암층에 이루어진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갈 때 그것을 방문하였는데 왕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외부로 돌아갔다는 그런 모세의 여정길에 그 에돔 땅인 그 페트라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르단 페트라